1월 14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524명이 발생해서 새해 들어 이틀을 제외하고 모두 1,000명 아래를 나타냈습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방역당국이 목표로 하는 일주일간 일평균 400~500명 수준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도가 완만하고 기간도 채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며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또 2월 말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고려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 투입된 공중보건 의사들이 과로에 시달리면서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는 총 1,910명입니다. 전체 공보의 1,917명 중 99.3%에 해당합니다. 이들 중 27%가 주 5일 이상 근무했는데 평균 근무 시간은 9.85시간이었습니다. 18%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근무 여건은 열악했는데요. 10명 중 3명이 감염 차단이 전혀 안 되는 일반 컨테이너와 텐트에서 일했고 페이스 쉴드와 일회용 고글 보급률은 60%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공보의에게 지급된 일당은 평일 45,000원 수준인데요. 그마저도 받지 못한 경우가 14%나 됐습니다. 또 37%는 대체 휴무를 받지 못했고요. 77%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방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보의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K방역이라는 평가를 다시 얻기 어려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애쓰는 공중보건 의사들의 힘을 빼는 법 개정이 추진돼서 논란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은 공보의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만 돼도 신분을 자동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협은 기소만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건 다른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정시설이나 벼고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툭하면 고소고발 당하기 일쑤인데요. 이런 법이 생기면 공보의들이 소신껏 근무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환자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방안에 대해서 환자들이 단순히 가격만 비교해서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면 의료기관들의 지나친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진료의 질이 떨어져서 환자 피해로 이어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을 일률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하는 건 가격 통제로 진료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한다며 이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11일 전국 의사 11,000명이 참여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화 반대 서명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제5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선 필수 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의협은 진료 여건 개선과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서 필수 의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료 지원 방안으로는 지역 수가제가 언급됐는데요. 의협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별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법 시행 이전에 적정 수가를 정하고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